사실 태양광이라는 거는 굉장히 시작된 지는 오래됐습니다. 1970년대부터 시작돼서 실질적으로 글로벌하게 산업화된 거는 2008년부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전에 태양광보다는 사실 풍력이나 다른 신재생 에너지 훨씬 더 팬시해 보였고 경제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는 산업화가 됐고 본격적으로 설치돼서 보급을 시작된 거는 2009년이고요. 2009년까지 전 세계에 깔린 게 14.5기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저밖에 안 돼. 그럼 언제 태양광이 늘어라고 했는데 2022년에 글로벌하게 240기가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사실 중국이 100기가 정도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12년에 전체 100기가 수준이었는데 쭉 올라가서 불과 10년 만에 동그라미가 하나 더 붙은 상태가 됐죠. 그래서 아까 2022년을 보셨는데 2023년은 연간 420기가에 도달했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상상을 초월하게 늘어났죠. 420기가가 늘어나다 보니까 아까처럼 1테라가 저 정도면 곧 2테라가 되겠는데 이런 느낌도 와 계실 거고요. 사실 이건 시작에 불과할 거고 앞으로는 한 600기가 이상으로 연간 성장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보시면 중국이 가장 많이 성장하고 있고요. 중국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악당국이라고 알고 있지만 아직 공개하기는 않지만 어마어마하게 태양광을 설치해서 일시에 아마 공개함으로써 우리는 탄소보다 녹색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프로덕트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아마 보여주는 시기가 곧 올 것 같기 때문에 아마 언젠가는 이게 현재의 국경이 우리를 더 위협하지 않을까 싶어서 안타까움을 좀 자아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유럽,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인도까지도 지속적으로 에너지 산업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태양광 산업이 성장하고 있고요. 아마 대한민국도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해 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원 사업 여러 개 보면은 태양광 산업은 앞에서 85% 정도 성장을 했고요. 뭐 풍력도 있고 많은 부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뭐 다른 에너지원도 비슷하게 성장한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비슷하게 성장하는데 왼쪽에 그레이드를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다를 겁니다. 여기는 100기가 단위로 되어 있고요. 다음은 공이 하나 적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아마 이렇게 성장하는 부분에서는 아마 이 아리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리백은 약자 그대로 리뉴어블 일렉트리시티, 재생 전기를 100%로 사용해서 생산을 하거나 전기를 쓰겠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재생 전기로서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직접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이 태양광, 풍력, 그 외에 이제 수력 정도를 아마 아리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요. 그 외에 그걸 가지고 모든 전원을 다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분산 전원들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성장하게 된 부분은 이렇게 기후 변화와 탄소의 저감이라고 생각됩니다. 탄소의 배출량 또는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 이런 것들이 하나의 국가 간 경쟁의 패러다임이 돼서 이런 부분이 중요하게 생겼고 이것이 또 하나의 태양광 산업이 기가 단위에서 테라 단위로 성장할 수 있는 동반 성장 동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에너지는 굉장히 중요한 게 현재 사용되는 에너지를 에너지의 가격만큼 동일한 가격으로 생산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경쟁력의 중심이 됩니다. 사람 개개인이 쓰는 에너지원도 계속 늘고 있고요. 산업 또한 똑같습니다. 전기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에너지 사용량이 줄었다는 것은 그 나라의 성장 동력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에너지는 계속 늘 겁니다. 근데 그런 에너지원을 현재의 가격보다 훨씬 비싼 대가를 치른다면 그만한 국민들 부담이 될 거고 그런 복지가 사라져가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서바이벌 할 수 있는 자생 성장 동력을 얻어야 되겠고요. 그 대표적인 동력 성장이 이렇게 코스트 리덕션, 가격을 압도적으로 싸게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얻을 수 있는가는 하는 기술력 확보하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보실 거는 철저하게 가격이 코스트 다운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2010년부터 23년까지 그때 보면은 코스트 다운이 2008년 가격에 비해서 한 93%가 다운됐습니다. 사실 근데 2024년 기준을 보면은 95%가 다운이 됐습니다. 현재 가격 대비 5%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처절하게 서바이벌 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게 현재의 태양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지금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제는 태양광 가격이 안 떨어지니까 경쟁력이 없어지겠네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더 터프한 가격을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태양광 기술은 이렇게 태양 전지 말 그대로 빛이 들어오면 배터리가 되는 거고요. 빛이 들어왔을 때 앞면은 플러스극, 뒷면은 마이너스극, 웨이퍼 타입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전지가 되고요. 이거를 전지를 직렬 연결해서 우리가 패키징 외부에서 여러 가지 데미지를 받아도 망가지지 않게 패킹을 한 다음에 이렇게 모듈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가정이나 나가시다 보시면 이렇게 모듈을 흔하게 볼 수 있고요. 굉장히 뭐 하다못해 버스 정류장에서 설치되어 있을 정도니까 우리 생활에 점점 다가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태양전 기술에서도 되게 많이 발전한 게 사실 아까 앞면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버스바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은입니다. 은. 그다음에 태양전지 규모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은 사용량이 늘어나서 어느 순간 은값도 10배씩 뛰어오를 때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 은 사용량을 과거에 비해서 거의 10분의 1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또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도 생기죠. 그래서 태양광이 생각보다 많은 산업을 변화를 줬구나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양전지를 연결하는 방법 중에 많이 사용하는 부분을 가격을 최소화시키고 그다음에 효율을 올리는 방법들이 태양전지뿐만 아니라 모듈화에 적용돼서 성장하고 있고요. 또한 한 번 공정할 때 웨이퍼 태양전지 한 장을 공정할 때 100원이 들어가면 이왕이면 더 큰 태양전지를 100원 주고 공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많은 출력이 나오고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웨이퍼 사이즈도 이렇게 키워서 갑니다. 반도체에서도 뭐 4인치에서 6인치, 6인치, 8인치 가듯이 태양전지 똑같이 가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반도체는 큰 장에서 여러 개가 나오는데 태양전지는 한 장에 하나라는 거죠. 더군다나 머리카락 두 가닥 정도의 두께를 갖고 있는 웨이퍼를 핸들링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커지면 더 어렵겠죠. 그런 기술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에서는 그거를 상용하고 있고 시간당 거의 8,000에서 9,000장 정도의 생산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이런 산업화될 때 이렇게 멀티라든지 이런 태양전지 있었는데 지금 단결정에 대면적 태양전지가 메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듈 사이즈도 커지고 효율도 높아지고 출력도 향상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비 거의 뭐 출력이 제가 보기엔 면적 대 2배 정도 올라간 것 같고요. 효율도 한 4% 정도 상승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발전해서 베니핏이 생길 수 있는 양면 수광 태양전지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과거의 태양전지는 단면 한쪽은 이렇게 태양전지 구조가 있지만 후면에는 전체가 알루미늄으로 닫혀 있기 때문에 단면 수광 태양광 모듈이었다면 지금은 고효율화되고 퍼크란 기술이 들어오다 보니까 양면 수광이 돼서요. 빛이 들어와서 바닥을 받고 바운드 되는 것을 우리가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쪽 면만 출력이 났고요. 지금은 내가 전면에 들어오는 뿐만 아니라 밖에서 산란광이 후면에서 들어오는 빛조차도 출력의 상승이 돼서 플러스 효과가 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단면 수광 태양광 모듈과 양면 수광 태양광 모듈을 볼 수 있으십니다. 일반 노지에서도 한 10%, 뭐 7, 8%에서 10%, 15%까지도 충분히 개인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코스트 리덕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향후 시스템에서도 더 많은 개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양면 수광 태양광 모듈이 되다 보니까 설치하는 방법도 다양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한쪽 벽만 들어가게 설치됐다면 양쪽뿐만 아니라 수평면, 수직면, 그다음에 두 개를 붙여가지고 활용하는 방법까지도 설치 방법이 많아졌고요. 기존의 태양광 발전량이 점선이었다면 양면 수광 태양광은 그만큼 상승 효과가 있고 수직으로 설치할 때는 그러니까 동쪽과 서쪽으로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광은 남쪽과 조금 더 하면 남서쪽으로 해서 한 5도 정도 틀은 각도로 설치를 많이 하는데 지금은 수직으로 했을 경우에는 동쪽을 바라봤을 때와 서쪽을 바라봤을 때 발전량이 이렇게 약간 쌍봉낙타처럼 형성이 됩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 특히 가장 많이 전기 쓸 때가 요새 5시부터 9시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가장 많이 가정에서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전기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대응책도 태양광에 갖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한 건물형 태양광도 활성화돼서 이렇게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정도까지 결정지입니다. 이것도 염료나 유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시스루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이런 부분이 아래백이라든지 기존의 대규모 발전소를 운영하는 아래백 발전소뿐만 아니라 태양광에서 에너지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기술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태양광이 점점점 성장할 수 있게 하고요. 과거에는 우리가 태양광을 해야 돼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태양광이 자연스럽게 스며가고 있고요. 그린 수소를 하기 위해서도 리뉴어블 에너지가 필요할 거고 전기차를 운영하거나 다양한 스테이션을 있어도 거기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은 필요로 합니다. 또 그 외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ESS를 운영하기에도 에너지가 필요한데 태양광이 필요하고요. 우리 그다음에 공장을 돌려서 아리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 스마트폰이나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도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필요하고 그 모든 산업에 태양광이 있어서 마치 스며들어가는 그런 기술처럼 태양광이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자료들이 아마 태양광에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구조물로 설치해 있는 태양광이 아니고 좀 더 팬시해 보이고 좀 더 세련된 그 모습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술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